자, 첫 번째 종목은 지금 전화가 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네. 자,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죠? LG전자입니다. LG전자. LG전자요. 네.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이 비중은 좀 많고요. 50%고요. 예. 11만 원입니다. 11만 원. 혹시 그 한 번에 50% 담으신 거예요? 아니면 계속 늘려오신 겁니까, 비중을? 한 방에 했습니다. 한 방에. 아, 얼마 전에 그럼 담으신 거죠? 5월 예. 13일인가 7일인가 좀 기억이 잘 확실하지 않은데 하여튼 5월 초였던 예. 걸로 기억나요. 사실 LG전자 같은 종목이 5월 그때 매수하신 시점만 해도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가야 된다라는 생각 많이들 하셨을 텐데 이거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거기서 더 내려와 있습니다. 예, 9만 원 조금 넘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LG전자가 그때 한번 크게 가기 전 이전 상태로 복구가 되어 있는데 더 떨어질까 걱정이 좀 되시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궁금한 거는 이제 예. 지금 목표가를 네. 계속 증권사마다 이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제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내려왔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물리다 보니까 예.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자꾸 좀 알아보지 않았겠어요. 예. 근데 이제 7월 아마 7일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예. 아마 잠정 실적 발표를 할 것 같아요. LG전자에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회사 내용도 그렇고 여기 좀 예.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 보고서 쓴 내용도 이렇게 보면은 네. 이제 TV 판매가 좀 줄어가지고 가전 이제 중에서도. 코로나 때 많이 팔려가지고 지금은 아마 TV 매출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전장 제품이 그동안 돈만 쏟아붓는데 네. 요번에 아마 의미 있는 실적을 기대를 한다 그러는 것 같아요. 회사 측에서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꼼꼼히 보셨군요. 울리니까 할 수 없이 알아봤는데.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네. 이제 오늘 그 설명해 주실 분한테 좀 궁금한 건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게 과연 그 전장 제품 앞으로 실적이 개선이 되면 네. 기존에 있는 백색 가전이나 TV 이 매출보다 시장에서 판단하는 그 비중 어떻게 이제 그 판단을 할 건지 전장 제품이 과연 좋아지면 과거에 그렇죠. 이제 판매했던 백색 가전이나 이제 그 TV 판매가 조금 부진해도 네. 그걸 상쇄하고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전으로 대표되는 궁금합니다. LG전자가 전장으로 얼마큼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요거 한번 질문해 시장에서 볼게요. 얼마큼 평가를 받을 수 예. 있을 거며 그래서 네. 이제 애플카에 관한 것도 좀 궁금하고요, 사실. 알겠습니다. 그런 기대감도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께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금 굉장히 꼼꼼하게 보시고 투자도 많이 해보셨던 것 같은데, LG전자 가전으로 워낙에 대표되는 업체이지만 전장에 대한 기대감, 게다가 애플카 기대감으로 굉장히 또 많이 좀 올랐기도 했던 종목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시장이 얼마큼 반전될지,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요 측면에서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우선은 지금 LG전자의 약세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는 바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 시절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이제 대외 변수도 지금 계속해서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LG전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TV 판매가 계속해서 호조세가 이어져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 소비가 많이 크게 이어지던 게 이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된 그런 상태에서 네. 사실 주가라는 게 이제 기대감에 많이 이제 올라가다가 그 주가가 떨어질 때는 그 악재라는 부분들이 좀 더 크게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LG전자의 지금 약세도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지 못하고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됩니다. 네. 11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방금 시청자님께서 하시는 부분도 저라도 여기로 맥점을 잡았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면 2018년에 고점을 형성을 했던 이 매물대에서 이거는 무너뜨리기 힘들겠지라는 생각이 저라도 이때 당시에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대외 변수라는 것들은 이 주식시장에 항상 존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터진 이후에 어떻게 본다면 그 대응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그 시점이 지금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었다고 보고요. 절대 시청자님이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뭐 자책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누구나가 보는 이런 매수 맥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일단은 여기 살짝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맥점을 찾아야 되는데 다음에 맥점이 저는 지금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지금쯤에 이제 주봉상으로 보더라 하더라도 지금 첫 번째 맥점은 여기 진입하신 단가죠. 11만 원이고 지금의 맥점이 아마 9만 원대, 9만 원대가 맥점이 작용을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주봉상으로도 지금 여기 지금 많은 변곡점들이 지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를 조금 무너뜨리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아니면 금리나 긴축에 대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소비가 아무래도 위축된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인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음식료나 아니면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비를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버텨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좀 소비를 많이 아끼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비 좀 딜레이할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전자는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11만 원이라는 평단가는 절대 나쁜 네. 그런 매수가가 아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LG전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 전장 기대감을 굉장히 또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뭐, 전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애플카라는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 포함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매크로 환경 자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이제 소비 심리가 지금 위축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지금 인플레이션도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를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소비도 죽여야 되고 지금 물가도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LG전자가 판매하는 제품들의 그런 수요 고객층들이 많이 지금 죽고 있다. 그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류비라든지 네. 물류비도 지금 많이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팔리지 않는 물건들을 아마 네. 창고에 지금 보관을 하는데 그런 물류 관리비도 많이 부담이 될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들이 아마 LG전자의 지금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뭐 하나 확 튀어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별로 없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LG전자는 충분히 그 악재들을 반영을 하고도 남았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평가 가치가 지금 너무 절하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PBR도 너무 수준이 낮은 수준이고 지금 당장 이제 반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부분이 바로 이 LG전자다. 결국에는 이 투심이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투심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무래도 종식이 되고 예. 언젠간 종식이 되겠죠. 종식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소비 심리가 다시 한번 살아난 이후에 이 금리 인상에 따른 그런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힌다면 예. 이게 바로 이제 대내외적인 변수들이죠. 그 변수들이 잡힌다면 그때부터는 LG전자가 가장 강하게 반등이 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시작이 살아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간적으로 본다면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물가가 아무래도 조금씩은 잡혀가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부터 예. 이제 LG전자의 기대감은 다시 한번 올라올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게 이제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무리 이 시장이 안 좋고 하더라도 이 전기차에 대한 그런 계속되는 그런 전환은 이루어질 것이고요. 애플도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애플카 재료를 활용해서 이 애플의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려고 활용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애플의 그런 자율주행 특허 내용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애플은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플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업이 LG다. 그렇죠. LG의 풀 라인업으로 한다면 애플카가 아니더라도 LG는 이미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회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능력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애플이라는 브랜드 효과를 이용해서 이 LG전자가 이제 LG 이노텍이라든지 같이 포함해서 이 기대감을 또 심어준다면 주가의 투심은 다시 한번 저는 살아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LG전자가 지금 14조 7천억 정도 될 거예요. 보시면 14조 7천억이네요. 네, 14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미 영업이익으로 본다면 이 대내적인 환경이 개선되고 영업이익으로 본다면 한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그러면 시총에 비해서 너무 이 LG전자
이 주가가 너무 낮다. 영업이익에 대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낮다라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대내적인 변수가 하반기쯤부터 아마 마무리가 될 때쯤, 그리고 물가가 잡힐 때쯤에는 LG전자의 그런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네. 그리고 종목별 투자자로 보더라도 지금 외인들은 아무래도 팔고 있고,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투 같은 경우도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들이 좋아요. 보험이나 투신, 그리고 사모펀드에서도 최근 흐름들이 이제 LG전자의 바닥을 잡을 때가 됐다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보여지고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이 LG전자에 대한 그런 과대 낙폭에 대한 그런 바닥은 어디인가라고 한다면, 결국에 그 대내적인 변수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 매크로 환경이 괜찮아져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전쟁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예측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경제 지표상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의 신호가 나타날 때쯤, 이번 주에도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라든지 FOMC의 그런 발언들이 있죠. 그런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이제부터 진짜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이 나타나겠다. 그때부터 LG전자의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차트상으로도 지금 현재 자리인 9만원 마디가가 저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1만원이라는 매수가는 절대 나쁘지 않은 매수가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에 11만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비중을 조금 줄여서 가시는 게 어떨까. 아마 11만원이 맥점이라고 지지선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 이 지지선이 지금 무너진 상태에서는 다시 저항선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만 원으로 다시 올라갈 때는 저항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때 한번 비중을 좀 덜으셔서 다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거를 어떨까 기준 삼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소장님, 그 말씀해 주셨던 전장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애플카에 대한 이 기대감, 이런 것들이 LG전자의 경우에는 시장이 좀 살아나야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좀 더 여유롭게 좀 접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렇게 봤을 때 일단 LG전자 이쯤에서 더 크게 많이 내려갈 거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1만 원 매수가는 충분히 회복될 것 같고요. 다만 11만 원 매수가부터는 비중을 좀 줄여가시자, 이런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지켜보시다가 답답하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LG전자 첫 번째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워낙에 큰 종목이고 한때 또 급등세를 보이고 뭐 상한가까지 치고 그랬죠. 자, 그러다가 지금 너무 오랜 기간 계속 내려왔던 종목이라서 많이 걱정이 좀 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아무쪼록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지금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박예림 캐스터. 네, 유튜브 채팅창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나라님의 종목 살펴드릴게요. 종목명은 바이넥스고요. 매수가 15,800원에 비중 10% 담고 계시다고 합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바이넥스 현재 주가에 비해서 우리 시청자님 얼마나 마음고생 하실지가 좀 짐작이 갑니다. 진단이 좀 서둘리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윤겸 전문가 진단 연결해 드릴게요. 네, 바이넥스 이제 코스닥에 상장된 이제 의약 오품 업체고요. 지금 스푸트니크 V라고 이제 그 백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보건기구하고도 좀 논란이 좀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에서 지금 어떠한 승인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뭐 시행해서 접종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얘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진입가가 보시니까 15,800원에 10% 정도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10% 정도 진입하셨고 비중은 이렇게 많이 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종가 마감이 8,790원에 마감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800원에서 지금 8,79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15,800원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잠깐만요. 일봉상 요 전에 좀 시간 전에 매집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기대감에 좀 지켜보셨는데 요즘 최근에 계속 하락장이다 보니까 좀 더 반등하지 않을까 하면서 지켜보시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15,800원에서 지금 오늘 종가가 잠깐만요. 11,400원이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11,400원까지 지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3,650원.
예, 맞습니다. 13,650원이고 15,800원에 매집을 하셨는데 기업 분석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재무제표를 잠깐 보시면은 19년부터 매출은 뭐 그런 대로 완만하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전년 동기 비해서 8.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내줬는데 올 1분기 와서 좀 주춤하는 좀 모습을 좀 보였고요. 당기 순이익도 올 1분기 들어와서 약간 좀 저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무 비율을 좀 보겠습니다.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뭐 그런 대로 상당히 양호한 그런 위치고요. 대신 또 부채 비율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동 비율은 높고 부채 비율은 낮은 재무 구조에서는 그런 대로 괜찮은 부분을 보이고 있고요. 수익성 비율도 괜찮고 한데 성장성 비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 최근에 와서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오늘 한번 수급 한번 좀 보겠습니다. 종목별 투자자 수급 보면 오늘 거래량이 한 50만 주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개인과 외인은 좀 팔고 기관이 좀 들어와 줬다. 그런 부분을 좀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요 며칠 전에는 좀 개인이 좀 많이 좀 담아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봤을 땐 제가 지금 13,650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 지금 1차 지지대는 저는 지금 보면은 12,000원대 12,000원대가 좀 1차 지지대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투크브니크 요 부분이 약간 좀 여러 가지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요 부분 때문에 지금 승인이 지금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느냐 요 부분이 지금 관건인 것 같고요. 요거 스투프니크 발음이 좀 어렵네요. 스푸트니크 예. V 관련해서 오늘 좀 상승세를 좀 보이긴 했는데 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 부분이 이제 승인 완료 부분이 좀 여부가 나오게 되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11,000원대를 1차 12,000원 지지대를 좀 두고서 조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아직은 뭐 지금 향방이 가늠되거나 지금 어떠한 지금 좀 위험 요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일리고요. 1차 지지를 갖다 12,000원을 두고 12,000원이 내려오면은 비중을 조금 덜어내시면서 대응하시고 요 결과 여부를 갖다가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셔도 이렇게 급하진 않다.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진행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바이넥스 12,000원에 대한 가격 라인 좀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뭐 LG전자도 그렇고 바이넥스도 마찬가지래요. 이쯤이면 좀 많이 내려왔겠다 싶으셔서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거기서 더 내려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좀 내려와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다음 종목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박예리 캐스터. 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 더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매버릭님의 현대위아입니다. 매수가는 65,600원이고요. 비중 15%입니다. 제자리까지 올라올까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정말 매수하신 시점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만 좀 지켜봐 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 현대위아가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좀 마음고생이 더 심하셨을 것 같은데 매수가 근처까지만이라도 왔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좀 댓글에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김영우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꼭 도움이 되는 진단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위아 제가 하반기에 자동차 업종을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위아도 지금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일단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가이신 65,600원에 15% 진입하셨는데 65,600원이라는 가격은 충분히 저는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러시아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아까부터 했는데 러시아 불확실성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 러시아 이제 법인 그리고 러시아 공장에 대한 그런 가동률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품을 만들어야 이게 제품을 팔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차질이 생기면서 이 공급을 못 맞추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전히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특히 전기차 시대로의 그런 전환 시대에 우리가 있는데 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당연히 현대차가 전기차를 많이 팔면 팔수록 그리고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질수록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수소차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플러스 수소차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현대위아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창궐해 가고 있고, 그리고 공급망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만큼은 좀 이 셧다운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불식이 되면서 중국 공급망은 조금씩은 회복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어느 정도 현대차와 함께 좀 보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멕시코 공장 같은 경우에 엔진 생산이 다시 안정화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공급을 맞춰가고 있다. 즉 이게 이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크로 환경이 조금씩은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증시든 아니면 자동차 업종이든 이 공급망에 대한 매크로 환경이 다시 나아진다면 현대비아의 주가도 충분히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적을 한번 보면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지금 컨센서스상 실적이 이번 연도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이 안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상치 자체가 매출이라든지 실적적인 부분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 현대위아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이 나온 김에 한번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외인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사주고 있습니다. 6월 23일을 제외하고 6월 20일부터 꾸준히 지금 외인들이 매집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금투라든지 아니면 사모펀드 쪽에서도 계속해서 주식을 매입을 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매크로 환경이 개선이 될 때 이때 또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자동차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기차의 전환 시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저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 친환경과 관련해서도 전기차로의 전환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안에서 현대위아 역할도 충분히 실적으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65,600원이 지금 진입가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 비중을 크게 덜지 않고, 만약 여기 다시 온다면 비중을 크게 덜지 않고라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굳이 아래에서 손절 라인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하반기 이상까지는 그 기간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면서 이 종목을 가져가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위아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매수가를 보니까 얼마 전에 바닥권에서 좀 횡보를 할 때 그때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시장이 휘청이니까 같이 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위아 실적도 살펴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당장 큰 문제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김영우 전문가께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고 계시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 대표적으로 현대위아 살펴드렸고요. 손절 라인은 굳이 필요치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시간이 당장 바로 튀어나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니까 하반기 아니면 그 이후로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두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수익 잡고 나오실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매버릭님께서 보내주신 현대위아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이번에 보니까 전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네,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까요? 네, 조일알미늄 관련돼서 지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 올렸습니다. 예, 조일알미늄 매수가와 비중 궁금합니다. 매수가는 2,240원, 예. 비중 30%입니다. 2,240원에 30%. 네네. 자, 2,240원이면은 그 매수하신 지가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5월 말이니까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죠. 그렇죠. 오늘 종목 진단 들어오는 게 거의 다 그런 게 매수하신 지가 다들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런데 시장이 흘러내리니까 다 같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 조일알미늄도 사실 지난해 한 하반기부터 정말 급등세를 많이 보여줬던 종목이거든요. 자, 이게 충격이 많이 좀 큰 상황인데 1,54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비중을 좀 올려서 예. 좀 물을 타서 좀 비중을 좀 올린 다음에 예.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은 빼야 되는지 예. 아니면은 좀 이대로 보유해야 기다려야 되는지. 되는지. 맨 처음에 그거를 이제 예.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예. 비철금속의 그 원자재 수급 관련돼서 이슈도 있었고요. 가격 계속 올랐죠. 네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 전지 관련주로서도 이제 좀 관심이 있었고.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1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 좋은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요. 네네. 예. 그래서 요때가 저점이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비중을 좀 30% 해서 네. 했었는데 알미늄, 조일 알미늄뿐만 아니라 그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다 거의 밀렸죠? 비슷한 그래프를 예.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좀 기다렸다가 그냥 그대로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비중을 좀 올려서 물을 타서 네. 뭔가 나중에 좀 기술적 반등이 올라오면은 빼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조일 알미늄 참 좋은 조건들을 주목하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함께 많이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지 그 전략들 챙겨볼게요. 네네. 네. 자, 윤겸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릴 텐데 전문가님, 조일 알미늄 참 고민 많네요. 어떻게 진입하자마자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네. 지금 고민하시는 거는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오히려 지금 30% 갖고 계시긴 한데 비중을 오히려 더 늘려서 평균단가 낮출까? 아니면 오히려 여기서 좀 약간 비중을 더 줄여버릴까? 아니면 그냥 보유하고 있을까? 전략을 정말 어떻게 될지 막막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단해드리기가 네. 참 쉽지 않은 어렵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소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지금 이제 조일 알루미늄이나 이제 그 2차 전지, 자동차 관련 이런 섹터 종목들이 뭐 어떠한 실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진해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예. 대내적인 악재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전 세계 증시부터 우리 국내 증시까지 특히 우리 이제 국내 증시는 지금 뭐 이렇게 좋은 종목들도 네. 외국인의 그 공매도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외국인 공매도가 뭐가 문제냐면 그 공매도의 순기능, 네. 과열이라든지 거품이라든지 너무 이렇게 투기성 이런 들어온 부분이 왔을 때 이제 건강한 조정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외인들도 지금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도 이제 분산 투자하는 데다가 안전한 투자처로 또 이동하고 국내에 들어온 수급마저 공매도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다 보니까 특히 문제는 그겁니다. 우량 종목, 매출도 좋고 실적도 좋은 종목들도 계속 공매도로 옹약하다 보니까 나쁠 게 없는데 주가는 계속 내려가는 글쎄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조일 알루미늄, 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이제 원자재 부분에 있어 수혜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까지도 하락하고 있다. 네. 또 특히 이제 다시 이제 이 반등을 딛고 일어서려면 또 자동차 관련주들, 네. 또 2차 전지 관련들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뭐 기아 자동차, 현대자동차도 매출도 좋고 네. 14조까지 지금 올렸는데도 좀 최근에 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좀 점검 그 배기가스 관련해서 악재 부분이 나오긴 했으나 예.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어떤 이 조일 알루미늄 자체가 잘못돼서 내려온 게 아니라 전반적인 지금 하락 약세장이고 또 외국인의 공매도 부분이 국내 증시에 또 발목을 잡고 있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정말. 네, 그렇죠. 저도 이제 답답한 노릇이고 참 뭐라고 뾰족하게 네. 진단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면 좋겠으나 지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누가 확실히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네, 상황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말에 2,240원에 또 반등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이제 진행하셨는데 예. 6월 달이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가 뭐 미끄럼 타듯이 여기가 저점이다, 여기가 저점 계속 내려가서 여기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이런 비중을 갖다가 더 넣으시라는 네. 권해드리지 않고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이따 시황에서도 좀 내일 그 이제 장세 전망에서 말씀드릴 텐데 국내 코스피가 오늘 2,300에 겨우 턱걸이하고 마감을 했는데 예. 2,250선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코스피 월봉 차트상 네. 2,250이 코로나 이전 2020년 1월을 기점으로 한 월봉 1차 지지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2,250선까지는 내려가면 안 되겠으나 그 아찔하네요. 2,250선까지 열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1차 지지대고 월봉상 지지 구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드리냐? 2020년 1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코스피가 더 1,440대까지 하락을 했죠. 네. 3월 19일까지. 그렇죠. 3월 20일을 이제 저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국내에서 그때 폭등이었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저점 올라가는데 한 몫을 한 게 금융당국이 예. 외국인 공매도를 6개월간 또 금지해줬어요. 그렇죠, 금지했죠. 그리고 이제 미 기술주 중심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2,250을 말씀을 드리느냐, 그때 이제 저점을 딛고 올라가는 그 시점이 이제 과열, 경기 부양, 양적 완화에 의한 미국 기술주 중심으로 국내 증시도 동학개미 열풍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2250선까지 올 때까지는 그냥 좀 견디시고 기다리시고 비중을 넣거나 빼거나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2250선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 분기점에서 이제 국내 증시 코스피가 어디로 갈 것이냐 방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종목보다 일단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니까. 예. 조일 알미늄도 국내 코스피 종합지수를 봐가시면서 2250선에 다다랐을 때 분기점의 방향을 보시면서 그때에 대해서 비중을 줄이시든지 예. 비중을 넣으신지 그거는 그때까지 지켜보시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보니까 기업 분석도 보니까요. 매출액, 영업이익, 뭐 당기순이 나쁠 게 없습니다. 네. 네, 재무 비율도 보니까 이번 1분기 전년 대비해서 유동 비율도 상당히 좋고요. 네. 부채 비율도 괜찮습니다. 유동 비율에 비해서 부채가 낮고 성장성 비율이라든지 수익성을 다 좋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회사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시장. 전반적인 흐름의 약세장,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이제 관련 알루미늄 관련주도 다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다 보니까 네. 그 분기점을 두고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라 추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일단 지금 상황이 조일 알미늄 하나만 보고 전략을 딱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종목 자체가 나쁠 게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좀 저점을 확인할 때까지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고 2250포인트 정도를 저점으로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2250포인트 찍고 그 이후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때쯤에 다시 한번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쯤에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조일 알미늄 살펴드렸고요. 종목 진단을 하나만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챙겨볼게요. 바른생활님께서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입니다. 팅크웨어 봐드리겠습니다. 15,500원에 15%. 오늘 이 종목 굉장히 튀어올랐던 종목이죠. 오늘 EU 블랙박스 의무화 뉴스로 급등 후에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약해질 재료가 아닌 것 같아서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기다려볼 가격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 고점이 15,500원 그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거 많이 상당히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김영호 주무관님, 팅크웨어 오늘 급등했다가 아마 고점에 지금 물리신 것 같은데 요즘 뭐 다시 좀 가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팅크웨어는 뭐 아이나비로 당연히 유명하다는 건 아실 네네. 거고요. 지금 아이나비의 이제 유럽 매출을 좀 보면은 전체 해외 매출이 이제 35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좀 유럽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전까지는 뭐 영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10%도 안 돼요. 블랙박스를 차량에 탑재를 한 게 10%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의무화가 된다는 소식에 아마 이 아이나비의 블랙박스도 더 잘 팔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지금 올라갔으나 결국에는 이 시장의 그런 흐름상 지금 기술주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위에서 또 매도세가 또 나왔다고 보는데 이 거래량도 한번 보시면 지금 앞에 이전에 나왔던 이런 거래량들은 확실히 이 주가를 관리하는 거래량이 있습니다. 즉 세력이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매집을 두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올릴 때는 또 그 대형 거래량을 더 터뜨려서 이게 대시세를 만들어내는데 오늘의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거래량까지는 아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개인들의 치열한 그런 매수세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윗꼬리가 지금 달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저는 대응 쪽으로 빠르게 저는 이 주식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 지금 매물대로 형성되어 있는 11,000원이 만약에 무너지려고 한다면 이거는 빠르게 좀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네. 거래량과 함께 이제 음봉에 대한 그런 거래량들이 여기를 무너뜨리면서 나타난다면 이거는 빠르게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재료는 좋아요. 예. 아이나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확실히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 아이나비가 유럽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고요. 그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빠르게 확인을 못 해드린 부분이라서 저도 만약에 이걸 확인해보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나비가 실질적으로 그 매출을 찍어줘야 돼요. 숫자를 찍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지지선을 따라서 11,000원 이상에서 재료가 한 번 더 터트려 준다면, 즉 제가 말씀드리는 재료는 거래량, 결국 이 거래량이 터져줘야 여기서 이 주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힘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희망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네. 그 전까지는 11,000원을 기준선 잡고 한번 대응을 빠르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바른생활님의 팅크웨어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팔이기 때문에 내일장 전략 아주 중요하죠. 어떻게 전문가께서는 보고 계시는지 살펴볼게요. 자, 윤겸 전문가님, 내일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예. 제가 이제 그 코스피 월봉 지지대를 2250선을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지금 약세장이고 좀 네. 어려운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뭐 7월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기업을 위주로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실적 시즌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뭐 2분기 실적 시즌이 크게 전반적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네. 아시다시피 지금 수출 부분도 이제 무역 수지도 경상 수지가 적자로 접어들었고요. 예. 올 1, 2분기 상반기 무역 적자도 100억 달러 이상 지금 적자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외인들의 공매도세가 예. 과연 언제 꺾일 것인가가 지금 관건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공매도의 그런 숨기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네. 뭐 공매도를 중단한다, 폐지한다 제가 그런 주의자도 아니고요. 네네. 시장에 있어서 뭐 시장에 자유롭게 한국 증시에 맞게 돌아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 역기능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외인들만 유리할 수 있는 금융당국에서 어떤 그 판을 짜줬다는 게 문제고요. 예. 뭐 보증 비율이라든지 상환 기간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게 또 큰 문제인데 문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인들이 우량 기업 매출 실적도 좋고 재무 구조도 탄탄하고 섹터도 좋고 전망도 좋은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외인들이 좀 사주고 국내 증시에서 좀 끌어줘야 되는 부분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예. 외인들이 또 그런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어떠한 지금 약점을 파고들어서 지금 뭐 전체적인 세계 약세장, 국내 약세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공매도로 인해 갖고 수익을 갖다 극대화하겠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수급 부분을 갖다 분산해서 또 이제 이 세계 증시가 꺾였다가 반등해서 살아난다면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데가 미증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종목도 예를 들어 자동차를 갖다 투자한다 그러면 국내는 이제 작게 투자하고 분산해 가지고 뭐 테슬라라든지 리비아라든지 어떤 나중에 회복할 때 회복세가 빠른 예를 든다면 그렇게 분산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공매도로 공략을 하다 보니까 예.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가 뭐 코스닥 1위, 코스피 2위의 최고의 지금 오명을 쓰고 있는 좀 하락 약세장이 아닐까. 예. 그래서 저는 2250선까지는 아직도 네. 열려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지표 같은 거 그날 발표되는 세계 증시 지표를 잘 봐가시면서 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김영호 전문가께도 내일장 전략 들어볼게요. 네. 내일장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내일장이요? 예. 저도 힘듭니다. 정말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예. 네, 일단은 2250선을 좀 지지선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2300선을 겨우 지켜주면서 마감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700선을 지켜주면서 좀 마감을 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2250선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 여기를 지켜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이번 주에 있을 이제 고용지표라든지 아니면은 FOMC에 관련해서 이 파월의 어떤 말들이 나올지를 기대는 해보겠으나 사실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죠. 신뢰감이 많이 잃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찌됐든 체크를 하면서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경우도 특정하게 뭐 테마적으로 이게 수급이 몰렸다기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에 따라서 개별 종목에 대한 그런 이슈들로 많이 시장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악재일 때는 그런 악재를 일으킨 요인들
요인들에 대한 수혜주들로 차라리 매매를 하시는 게 낫다. 오늘 진단키트라든지 아니면은 음식료, 인플레이션에 관한 업종들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관심 섹터는 지금 엔터주들, 그나마 해지할 수 있는 게 엔터주, 그리고 예. 바이오들 중에서도 뭐 진단키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도 뭐 길게 보셔는 안 되고 짧게 봐야 되는데 짧게. 저는 거래량을 기준으로 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바이오는 결국에는 세력들이 강하게 올리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들 거래량 기준으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뭐 전기 같은 경우도 폭염, 이제 계절 테마주로서 조금씩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이 또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지를 2250에서 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짓기 전에 윤겸 전문가 공개 방송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전문가님? 네네. 7시 15분부터 제가, 7시 15분 죄송합니다. 5시죠? 5시 15분부터. 예, 바로 이어지는군요. 공개 방송을 열고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좀 관심 있게 보는 관심 섹터 진단 키트하고 조선하고 예. 건설,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런 걸 중심으로 하고 또 바이오 이런 관련주 해가지고 7월 대응 전략 네. 말씀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윤겸 전문가의 무료 공개 방송입니다. 잠시 후 5시 15분부터 바로 이어지니까요. 7월 증시 대응 전략들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략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